기술에서요. 보면은 에나멜 코팅을 합니다. 에나멜 코팅을 하는데 저 금속에다가 뭐 이렇게 철사다, 철근, 구리다 그러면 이제 모든 금속에다가 철근 이런데 아연강판, 알루미늄, 뭐 스테인레스 할 것 없이 뭐 어, 텅스텐에도 마찬가지. 유리석연 코팅 예사를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죠. 탄소섬유에도 이렇게 합성섬유 나일론이라든지 탄소섬유, 카본 소재에도 유리석연 코팅 예사를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거나 뼈대를 넣어서 가로 세로 이렇게 뼈대를 넣어 금속 뼈대일 수도 있고 합성섬유 나일론 뼈대가 카본 소재에 들어가거나 탄소섬유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탄소섬유인데 안에다가 뼈대를 합성섬유 나일론 뼈대를 주거나 금속 뼈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가루와 분말도 넣을 수 있고요. 플라스틱에다가도 텅스텐 분말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방탄 소재를 삼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플라스틱은 좀 강한 플라스틱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저기 텅스텐 분말이 합성섬유 뭐죠? 어, 그래서 이게 그 합성 섬유에도 이렇게 뼈대를 넣어주거나 뼈대를 금속 뼈대를 넣어주거나 다른 안에가 합성 섬유 나일론이나 좀 견고한 뼈대 들어가고 아크릴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조를 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알갱이들을 금속에서 다양하게 염색을 해갖고 넣어준다든지 금속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제조하는 합성섬유 섬유계 제조법을 말씀을 드렸죠. 코팅 염색할 때 염색제 자체에다가 유리석연 코팅 예사를 유막을 넣어서 제조하는 이런 것을 금속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하거나 이런다고. 인쇄 잉크나 염색제, 뭐 페인트, 그다음에 산업용 염색에도 마찬가지고요. 독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도장할 때도 유리석연 코팅 예사를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 선박 코팅할 때도 그렇고 페인트, 도로 페인트, KCC 뭐 이렇게 이런 데도 하지 마십시오. 선박 페인트도. 그래서 그린 물감 이런 이렇게 인쇄 그다음에 엔진 오일과 윤활제 그다음에 방청제 시장 그다음에 자동차 브레이크 얼버라든지 유압액이 들어가 도금액이 들어가고 그래서 엔진 세척제, 불순샷 같은 데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유리석연 코팅 야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하시면 제기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일스테인 같은 데나 들어가거나 이런 데도 들어간다고 하시면 제기절이 되는데 금속에다가 들어가고 고무 플라스틱에 들어가고 고무 플라스틱과 금속에 안에 같은 소재로서 가로 세로 정형적이고 비정적인 뼈대가 들어가고 가루와 분말을 들어가는 기술을 들어가시 하시면 제기절입니다. 칼 제조할 때도 하고 금속 고무 플라스틱 유리석연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또는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고무 알갱이다. 동그랗다 그러면 탄탄하죠. 널준 거나 합성섬유 알갱이나 일반적으로 구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알갱이 천연 고무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액이 플라스틱 안에 금속 뼈대가 들어가거나 강한 플라스틱 안에 텅스텐 분말이나 이런 방탄 소재를 넣거나 가로 세로 뼈대는 이제 가로로 배치하거나 이렇게 세로로 배치해가지고 뼈대를 만들어주고 금속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 이렇게 계속 몇 개월 반복해서 방탄 기술로 만든다 그랬죠. 여기도 유리석연 코팅 예사로 유리만 글러서시죠. 매끄러운 코팅의 종류가 뭐가 됐든지 코팅을 줘서 대응체다 그러면 공기압이 이렇게 미끄러지도록 힘이 전달되지 않는 기술을 쓰거나 안에서 압축 공기 내뿜고 밖에서 압축 공기를 회전 방식으로 내뿜어 가지고 막을 형성해서 공기 마찰로부터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쓴다 그랬죠. 이거는 장갑차로라든지 일반 승용차라든지 화물차 같은 데 이렇게 어떤 바퀴 종류, 바퀴라도 전체로 장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되게 값싼 장갑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겉에는 플라스틱하고 금속이고 안에는 강한 플라스틱, 텅스텐 분말이나 금속 분말을 넣어서 단가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라시아 방탄, 프라시아 방탄 필로 들어가거나 유리창 방탄 이렇게 들어가거나 여기다 중간에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탄소섬유를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제가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기타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탄소섬유가 만들어진다. 유리석연 코팅 야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합성섬유와 아크릴 결합해서도 할 수 있다 하시면 저기서 합성섬유 아크릴 결합해 가지고도 아크릴 이렇게 좀 약하잖아요. 아크릴 박스 같은 거 만들 때 쓴다고 말씀드려요. 비투가 90%짜리가 있어요. 저는 그거보다 단가가 좀 낮더라도 섞어서 쓰시는 방법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거기다 유연하거나 유연하지 않은 필름식으로 붙여가지고 아크릴 투명도도 괜찮고 잘 깨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팎으로. 또는 딱딱한 합성섬유 나일이라든지 기타 다른 소재로서 얇게 입혀가지고 아크릴 만드는 제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기술이고요. 카본 소재에도 가로세로로 뼈대를 주거나 금속 뼈대, 금속 분말 아니면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기타 다른 것을 뼈대를 주고 그렇게 하거나 접착을 할 때 그냥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쓴다. 이건 펠리클, 반도체 펠리클 접착,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접착할 때도 이 기술을 씁니다. 뭐 축구공, 농구공, 배공, 인조가죽, 피혁 접합에도 쓰고요. 프라시향이 얇게 들어가서 빛의 투과도를 할 때도 좋게 만든다 그랬죠. 얇게 여러 겹 들어가서 그래서 홈을 파서 접착하고 프라시향 유리창을 결합할 때도 홈을 파서 접착합니다. 보석성 털리길래 제가 그럼 앞에다 프라시향 대자 유리창은 깨지고 프라시향은 안 깨진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존 유리창에다가 홈을 파서 접착. 서울시에서 그 유리창에 또 유리창을 이렇게 접합하는 이런 걸 하시던데 YTN에 보도가 나더니 제 기술이니까 쓰지 마시고요. 유리창에다 프라시향을 덧대는 나는 제 기술이다. 프라시향 방타. 프라시향이 바깥이고 안에 아크릴창. 프라시향 바깥이 안에 유리창이 있을 때 프라시향 바깥에는 안에 투명 매트. 이렇게 보온이 되죠. 보온이 단열이 됩니다. 프라시향 바깥에 저거 안에 투명 필름일 수 있다. 그럼 유리창 안에 이런 투명 매트, 투명 유리창 안에 겉으로는 유리창이고 겉으로는 거기는 투명 필름이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도 단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프라시향 이렇게 프라시향 프레스tek하고 유리창에다가도 둘 수 있다. 그래서 내열 구조를 준다. 그것을 일종의 플라스틱 기판을 만들거나 유리 기판을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쓴다. 코닝이 삼성사 협력사 코닝도 쓰시지 마시라.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다가 유리석용 같은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해서 내열 구조를 바꾸나 구리 자체에 넣어서 제조해가지고 전기선 통신선으로 만들고 반도체 회로로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재에 대한 부분 어떻게 가공하는지 부분이니까요 쓰시지 마시라는 이렇게 해서 금속을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에 되면서 다른 금속 다 돼. 고무도 플라스틱도 됩니다. 대중소에 넣어가지고 딱 이게 액상을 덮어갖고 판으로 만들어. 그럼 이걸로 이제 전기선, 통신선 만들거나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 카페시터 트랜지스터를 만듭니다. 전기선, 통신선 그 어떤 모든 피복선, 동축 케이블, 해적 케이블, 피복선, 광선미산의 유리석용 같은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 안팎에 코팅을 줄여준데 코팅은 다른 걸로도 줄 수 있습니다. 모터 기술에서도 에나멜 코팅을 구리에다 주는데 그래서 모터 회전축과 이렇게 보면 연구자석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금속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구리가 이제 이렇게 감가져 있고 회전축도 이제 철인데요. 이게 전기 전도도가 좀 차이가 있어서 열이 발생하므로 굳이 철로 구리로 하기엔 좀 단가가 세니까 그러면 철로 하더라도 거기다가 에나멜 코팅이나 기타 다른 코팅을 주거나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금속이 보통 철입니다만은 이게 금속에다가 안에는 이게 구리 코일인데 이거를 거기 안에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할 구리 코팅해서 뭐 이렇게 모든 만물이 보면 전파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파동이. 그래서 약 낮은 이렇게 약, 중, 강 이렇게 올라가거나 낮은 위치, 중간 위치, 높은 위치, 다시 중간 위치 나오죠. 여기서 감을 때 모터에다 감을 때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부드러운 회전과 강력한 회전이 둘 다가 가능해진다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터 발전기, 스피커, 전자세계도 가져가고요.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사이즈를 만들어내야지 이 기술이 이루어진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일단 좀 금속을 추가로 이렇게 구리 같은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배터리가 된다고. 반도체에서도 제가 이거를 이렇게 코팅을 전기선 피복처럼 코팅을 주고 하시면 전기선 피복처럼 전기가 부호된다 그랬죠.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내조각이다, 여졸조각, 실제로는 많아요. 그래서 전기가 있는 염료들은 플로팅 게이트,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금속 배터리,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천만 개, 수십조 개를 할당해서 주소를 전기 있는 염료에 따라서 저장 구조로 가져간다. 대중소에서 대중소 10가지 사이드 모든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하거나 0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들어 광섬유 끝단과 반도체 회로로 광 저장 장치나 D램을 대신할 수 있다 그랬죠. 발열이 없기 때문에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서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하시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이렇게 한 번 넣으면은 16번 깜빡일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십니까, 78, 64, 24로 정하면 이렇게 국제적인 표준으로 정하고 우리는 34로 33으로 할게. 그렇게 하세요. 네, 다른 국제적으로 전화기 표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78번을 갖다가 깜빡거리면 1초에 16번 깜빡이 있어요. 이렇게 레이저는. 그래서 광통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간단한 뭐 물론 전기도 타타타타타타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78번에서 똑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무선 통신과 유선 통신에서 가능하고요. 전기를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중간중간 전기 보낼 때 강하게 압을 줘가지고 일부러 강한 파동을 만들거나 주파수를 직류에서도 주파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대남 매듭고주 마들고주로 가서 무선 통신이든 유선 통신이든 멀리 보내거나 통신 구조를 안 가져가더라도 전기를 멀리 보내는 송전 방식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선물 이런 걸 강하게 전압을 주는 것을 되게 100가지도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줬다 어느 정도 전기를 약하게 주는, 그렇죠. 약하게 주는 강하게 주는 따라 수많은 이렇게 파동을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0.5초에 100개 파동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도 1, 2, 3, 4, 5, 6, 7, 8, 90,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두 번 했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다. 광도 이렇게 시간대를 따라서 짧게 주느냐, 강하게 주느냐, 길게 주느냐, 또는 강한 빛으로 전기 좀 더 많이 줘갖고 주느냐, 약한 빛으로 주느냐, 그걸 통해서도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버터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가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전기 송전을 이만한 줄에서 이렇게 유선으로 무선으로 하더라도 동일하고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할 수 있어요.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전기를 이렇게 뭐 이만한 몇 미터 거리는 되니까, 아니면 모든 전파 보내 한전 송전하든지 무선 통신 긴 거리 통신에서도 이 방법을 쓸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조주파를 이렇게 어떤 전리층이 부딪혀서 지구 반대편으로 5,000km 이상도 보낼 수 있는데 그때 보낼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조주파 하나에다가 정보를 담는 게 내용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주파 2개, 3개, 5개, 10개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또는 조주파를 순차적으로 보내가지고 조주파 1번, 2번, 3번, 4번, 5번 해 거기다 정보를 담아서 분할해서 보내서 나중에 것을 총체적으로 합산하는 방법을 쓰는데, 유선이나 무선이나 지금 반도체 CPU라든지 DRAM이라든지 통신치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에다 각각 정보를 동시에 실어서 순차적으로 보내도 되고 실어서 보내고, 같은 파형이라면 호출 번호만 되게 스마트폰 전화번호처럼 여기다 나눠 가지고 10개든 100개든 나눠서 거기다 전력 송수신 거기다 통신 구조로 보내서 정보를 분할해서 동영상 1개다 이거는 100개 1000개로 쪼개 1년만 업무 설정을 해서 다시 합산하는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 다음에 모터에 서로 굵기 같은 인구리선들을 감아놨는데 연구자석은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 입자나 가로에서 대중서, 홈을 파주면 표면적이 넓어진 현상으로 유력이 강하다 하시면 저기 모터 발전기에다 쓸 수 있어요. 인버터 발전기에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회전축에다가 이제 이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이렇게 오토바이 엔진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죠. 오토바이 엔진. 그래서 이것을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이렇게 좀 전에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입자나 가루에서 이게 송전선은 전기선에는 구리선의 대중선 이렇게 돌리면 이게 전기 생산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엔진으로 돌리거나 다른 것으로 돌려도 되겠죠. 이게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이렇게 전기 만들어 이걸로 돌리거나
원자력으로 돌려도 괜찮아요. 우라늄 원자력 할 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입자나 가루로 좀 뭐 막대 방식으로 한번 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가스로 만들어 가지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단독 또는 이렇게 섞어서도 쓸 수 있다. 또는 이것을 석유하고 섞어서 쓰는 그런 구조도 있을 수도 있다. 석탄하고 섞을 수도 있고 방사능 염려가 없다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이걸 돌릴 수 있고요. 석탄, 석유, 가스, 화력 발전으로도 뭐 하모나로도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돌려가지고 전기 생산합니다. 가정에 따라 태양광 패널 있잖아요. 이것을 놓고 그걸 조명 밑에서 생산해서 이걸 회전축으로 돌리거나 태양전지에다 붙여갖고 하거나 자동차 위에 올려놓고 풍력 발전으로 해가지고 풍력 발전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풍력 발전으로 해서 이렇게 위에다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풍력 발전 휴대용으로 캠핑용 5m, 10m 이렇게 20m 해가지고 여기다 달아가지고 생겨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하고 저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집안에 이게 지붕에 보면 이렇게 공기 순환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터빈식으로 돼가지고 그거 이제 이름을 뭐라 그러는지 모르는데 홈을 좀 파주면 제 기술이 이제 터빈 블레이드와 모든 전기 터빈 할 때도 홈을 파줍니다. 톱니바퀴에도 홈을 파주면 회전이 되게 잘 되는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안에다가도 이렇게 굵기가 들인 구리선을 회전축을 넣어갖고 굵기가 들인 구리선을 넣어주고 연구자석을 넣어서 발전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동동 바닷물이 되어서 할 수 있고 바닷물 끓여가 들어가지고 그걸로도 할 수 있어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엔진으로 해가지고 드론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하면 좀 개조해서 민유로 만들거나 여러 개를 탑재해서 좀 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한 200km 가니까 400km는 공중이니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아이디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오토바이 엔진은 좀 개조해서 하셔도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네네네. 그거 하시면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다. 민유로 만들든가 좀 개조해서 하시더라도 제 기술 엔진을 여러 개 연소실을 여러 개 해가지고 하셔도 오토바이였다가 면 저감 장치로 해서 공기 탱크 방식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 탱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각도를 빨아들여서 드라이기다 그러면 여기다가 바람 들어오는 구멍을 이렇게 해서 이게 약간 세 군데로 갑시다. 세 군데나 다섯 군데로 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딱 좁게 만들어주면 많은 양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풍기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 다만 이거를 각도를 틀리게 해서 여러 군데서 10군데에서도 여기가 아니고 여기 쪽만 아니고 이쪽에서도 들어오고 이쪽에서도 들어오고 10군데에서 제법 많은 공기가 드는 터빈 블레이드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공기 탱크로 들어가서 컴프레셔 방법으로 압을 조절해서 연소실에 넣고요. 그 다음에 카브레이터에다 압축기를 넣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죠. 연료가 완전 연소가 된다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공기 탱크에다가 그래서 연료 자체에다 석유다, 석탄이다 이렇게 석유다 그러면 이거 있다. 주유소 판매할 때부터 수소를 좀 산소를 넣어주는데 수소 산소를 넣어주는 기술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아니면 그 수소 탱크나 산소 탱크 적어도 산소 탱크를 갖고 다니면 섞어주거나 아니면 공기 탱크 방식으로 해가지고 석유하고 섞어줘가지고 하면은 완전 연소가 일어나거나 거기서 약간 온도를 높여주면 더 그러하다. 뭐 비행체 연료나 배, 선박옷 그다음에 이런 자동차 그다음에 드론으로 제가 어떤 배 같은데 밑에다가 어떻게 하게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렇게 방수 처리해갖고 모터 돌린다 배 그다음에 위에서 그러니까 공기부양정처럼 프로펠러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를 닿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것을 하시면 제 기술 선풍기에도 되고 배 같은 데도 되고 모두 이렇게 힘만 있으면 돌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토바이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위에 달아가지고 오토바이 엔진 아니더라도 밑에서 움직이고 위에서도 여러 개 달으면 속도가 빠르다 그랬죠. 오토바이 엔진. 회전축이 하나일 필요가 있느냐 여러 개 하면 되지. 그리고 거기다 어뢰나 기뢰를 합체해서 바로 끼워서 공격하는 주해역에만 몇백 개만 되게 하는데 함정 못 지나다 할 것 같은데. 네네. 어뢰는 이렇게 싹 쏴버리면 되고 기뢰도 이렇게 부딪히면 되니까 부딪히는 기뢰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전파로 끼웁니다.
오토바이 엔진으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데 발전기도 만들 수 있다 그러죠. 오토바이 엔진으로 자동차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하거나 가운데서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오토바이 바퀴다 그러면 여기 4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2개만 들어갈 수도 있어. 선 놈은 그래서 쭉 연결해서 기차처럼 만들고 화물처럼 만들 수 있다. 뭐 외관만 그렇다면 되게 단순하죠. 그럼 매연만 저감하는 매연 저감 장치 아까 제 방식으로 공기 탱크 방식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하면 지금 오토바이도 상당 부분 매연이 저감될 것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금속을 가로 세로로 배치해 가지고 자동차 승용차 있잖아요. 승용차 같은데 화물차에다가 바퀴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올려가지고 이것을 방탄차량으로 만드는 그래서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커란도 같은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그냥 하면 곧바로 그냥 이거 금속만 되면 방탄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로 금속에는 가운데 강화 플라스틱 있다가 뭐 금속 본말 아니면 텅스텐 본말을 넣어갖고 할 수도 있어요. 일반 금속에다가도 텅스텐 본말을 넣어서 방탄 소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가 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래 가지고 이거를 방탄 소재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장갑차를 되게 싸게 상용차를 이용하니까 상용 화물차 바퀴에 대고 전면 장갑 전체로 다 둘러서 하면 가격 때문에 몇 겹 한 것은 좀 비싸고 여러 겹 좀 겹수는 되게 대민용으로 이렇게 치안할 때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관 정도는 유탄 발사기를 단다. 유탄 발사기를 각도별로 이렇게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곡사포로 만들어 놓자는 이렇게 아이디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박격포도 이게 곡사포로 쓰고 있지만 직사포로도 쓰거나 각도별로 해서 데이터 학습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이렇게 해서 어디에 떨어질 확률 몇 프로를 계산해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박격포는 이게 어떤 유탄 발사기를 다연정보처럼 여러 개로 만들어 쏘는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류탄도 그 안에 넣어가지고 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류탄에 뭐 전파로 깨워서 터트리는 이런 기술이나 타이머를 넣어서 폭발할 수 있는데 수류탄, 그다음에 유탄 발사, 수류탄하고 모든 형태의 자주폭탄, 이렇게 자주포탄, 탱크포탄, 항공포탄 것이 전파로 깨워서 터뜨리거나 이것을 타이머를 넣어서 동시에 터지게 하면 여력이 상당할 것이다. 그다음에 박격포탄도 이렇게 뒤에서 공기를 때리는 방식으로 해서 멀리 나가는 여러 개를 넣어서 공격할 수 있다. 갖고 다니는 포병이 되는 거죠. 포병 부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전파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 전의 가로세로 높이를 떠나서 2cm의 0.0 좌표 수저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하시면 거기에 따라 연동해서 하고 우주지도, 바닷속지도, 육지지도, 땅속지도 그래서 구청에서 가스관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다. 국제 표준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각 나라나 기업은 군은 각각 만들 수도 있어 숫자 방식이니까요. 모든 카메라 인식은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에서 입체로 본다. 입체로. 그래서 입체를 봐서 우리가 사람을 각각 입체를 보거든요. 평면을 안면 인식, 홍채 인식 이런 것을 입체로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목소리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0억 인구의 지문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방식도 제 방식이다. 그거를 이제 숫자로 투르륵 나열해 가지고 샥각 찍어 가지고 100분의 1000분의 10,000분의 압축해서 전송한 이런 방식. 모든 글자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가 있다 그러면 글자도 여기서 색깔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색깔 정보, 이쪽에 무슨 색깔이 그림이다 그러면 뭐 디스플레이 장치다 그러면 이렇게 액정 화면에 여기에는 색깔이 무엇이고 전화로 우리가 가져 여기 무슨 색깔, 여기 무슨 색깔을 숫자로 다 표시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하나 다 숫자 정보예요. 그래서 주르륵 나서 차르륵 나서 착각 찍어요. 그다음에 100분의 1000분의 10,000분의 축소해서 전송 저장합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촉각 정보나 감각 정보 이런 이렇게 로봇이라든지 휴머노id 로봇이 이렇게 느끼는 모든 정보들을 숫자로 표시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표시하는 방법을 쓰십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다 숫자로 해서 1-1-1은 어떤 관련된 숫자 일과 관련된 이렇게 정보들을 떠올리는 연상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 외부 클라우드로 저장할 수도 있지만 자기 저장 방식에 있어서 관련된 그 검색 엔진이 마치 탑재이 된 것처럼 키워드를 치면은 그에 대한 것이 쭈르륵 이렇게 연상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제가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검색 엔진을 갖고 다니면서 검색해 가지고 합니다. 네네. 그것을 다 숫자로 표시한다.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동영상 숫자로 표시를 하고 다시 찾아볼래도 찾아볼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키워드를 치더라도 까먹잖아요. 세월이 그러면 그 번호를 기록해 놨다가 구글 이렇게 자료 같은 거 문서 자료라든지 이렇게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 문서에 숫자로 표시를 하면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기 쉬운데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검색 엔진 할 때도 이 방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로봇도 아마 이 방식으로 해서 숫자를 처리해서 정보를 갖다가 쉽게 검색 엔진을 아마 탑재하고 다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세로 잡혀 이것을 방탄 차량으로 상용차 이게 화물차라면 한 뭐 화물차가 몇천만 원 하나 2천만 원 하나 예, 그렇죠. 그거도 방탄 소재로 만들 수도 있고요. 왜 케이스도 만들 수 있어요. 케이스로 해서 1톤짜리 방탄 차량 그리고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죠. 뭐하러 이렇게 그렇죠. 대민용이면 되게 싸게 만들 텐데. 네. 뭐 5톤짜리도 있고 15톤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승용차에다가도 이렇게 뭐 코란도 같은 이런 승용차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데다가도 산악 자동차가 있어요. 이런 방탄을 대면은 되게 싸게 제작할 거라는 거죠. 방탄을 견고하게 이렇게 붙여놓고 기관총이나 유탄 발사기를 통해서 하고 카메라 인식으로 걸어서 이렇게 앞뒤 뒤 아래 좌 이렇게 해서 카메라 인식으로 보고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비싼 거는 안에서 쏠 수 있고 밖에서 쏠 수도 있고 싼 거는 드론을 잡을 때도 이렇게 유탄 발사기 자탄식으로 터지게 만들어 가지고 잡는다. 모든 자탄 만들 때 대중성으로 안에 자탄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폭발력이 세다. 이런 게 어떻게 핵폭탄이라도 모든 포탄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저기 그래야 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를 전파식으로 깨우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전자신검 방식이 아니라 전파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같은 방향의 고칠 번하면 되겠습니다. 언어프 할 수 있고 중단도 할 수 있고 시간 지연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때문에 다이너마이트 가루도 대중소 들어간다. 포탄과 장약의 가루도 대중소 들어간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나 분말 구조를 줄 수 있다. 수소 분말을 넣어줄 수 있고 산소 분말은 가능하다면 넣고요. 그러면 탄산 톡톡캔디 탄산에다가 이렇게 또 설탕에다 안에 탄산 넣는 구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넣어줄 수 있다. 그것이 뭐가 됐든 가령 다이너마이트의 뭐든 다이너마이트 만든 재료에다가 그 안에다가 가스를 넣어주는 구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장약이나 포탄 구조에 이렇게 싸게 만들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또는 분말 구조를 넣어주는 장약이나 이렇게 폭약이 하신 것은 제 기술이다. 그래서 이렇게 뭐 대인질이나 디전차질에도 전파로 깨우고 어플시킬 수 있게 다 좋을 수 있고 수류탄으로 박격 포탄 종류에 상관없이 땅속에 판묻어 놓거나 그러니까 타이머나 이런 걸 통해 전파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자주 포탄, 뭐 탱크 포탄, 모든 포탄 종류에 전파를 터뜨리면 한꺼번에 터질 거다. 하늘에서 이렇게 프로펠러 미니 프로펠러 달아가지고 타타타타 이렇게 내리고요. 그러다 폭약을 지뢰를 촥 깔아줘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 저기 있잖아요. 탁 터뜨린다. 만개 터뜨릴 수 있잖아요. 만개 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폭약에 안에다가 100리터 안에 콩알탄 식으로 넣어가지고 땅에 뭐 수류탄, 박격포탄, 포탄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불받아야 될 거다. 공포 무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연이나 해서 이런 것들을 일부러 발생을 시켜서 동굴진지나 지하기지에 넣어줘갖고 이렇게 사람들을 호흡을 못하게 하는 이렇게 독성도 섞을 수도 있고 국제협약에 크게 어겨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네. 그런 것도 무기가 있을 수 있다. 하시면 제가 드론 같은 상용 드론에다 수류탄을 갖다가 전파 방식이나 아니면 타이머로도 할 수도 있고요. 수류탄을 달아가지고 미군에서 운영하시더라고 제 기술인데 하지 마세요. 네네. 카메라 인식으로 달아가지고 사람이 달라붙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쟁 금방 끝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되게 싸게 제작해서 조금만 개점을 이렇게 주면 상용 드론으로도 가능하다.
뭐 성형 이만한 것도 있거든요. 이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큰 것도 있는데 이만한 거면 수류탄 하나 닿는 거 어렵죠. 폭약 하나 미니 달아가지고 사람 달라붙으면 카메라에 지금 사람이 달라 군복 입은 사람 달아 뭐 그렇게 해서 정장 끝나요. 이거 미국에서 하지 마세요. 지적재산권 나라인데 하시면 안 됩니다. 드론 기술도 안 누리던 이거 하시지 마세요. 네. 남의 기술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스스로 전 세계 지도력을 잃어버리거나 지적재산권을 이렇게 가지고 전 세계 향후 무역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스스로 위반하면서 자기는 괜찮고 자기는 다른 나라는 다 지켜라 하면 되게 이상한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네네. 말빨이 안 통하죠. 예, 그런 거 하셔서는 안 되겠다. 제 기술을 저는 방사능 무기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공 무기 만들 때 제가 이렇게 서로 파잉히트 여러 개 전파를 묶고 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강한 융합열이나 전자전할 때 A사레이다도 데이터 조절에 대중소 들어가고 이렇게 전기도 강중력 팀별로 묶어서 전파를 만드는데 영상 레이더로 가는 기술인데 이거를 하나 같은 데도 쓰지 마세요. 네. 모든 전파를 아까 전에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원의 가로세로 높이로 잡혀 수셔방조를 짜려는 뭐 우주지도, 바다속지도, 육지지도, 땅속지도 만드는데 그거 방식과 연동해서 전파를 이게 수셔 방식으로 이렇게 그쪽에 동쪽에 이제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쏘는 동쪽에 여기 있는데 여기다 쏘는 바보는 없죠. 여기다 전파를 동쪽 위치가 어디 쪽에 있다 정확히 쏴야죠. 반사하는 것도 정확히 알게 되겠죠. 숫자 이런 거를 연동해서 이렇게 전파를 쏜다. 앞으로 이동통신도 모든 것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파의 성공률이 되게 정확할 것이다. 서해 파잉히트 여러 개 전파 머스크 위성통신에서도 묶어서를 서로 파잉히트 레이저파를 묶어 쏘면 인력작용으로 멀리 간다. 그래서 송수신 구조도 멀리 가고 뚜렷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쓸 수 있고요. 전파를 묶어서는 서로 파잉히트는 전파를 묶어서는 것은 레이저파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하다.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무선 충전할 때도 우리는 이 전파에다가 뭐 우린 자동차다 그러면 우리는 플러그 꼽는 데가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있는데 뭐 다섯 군데 이렇게 식으로 플러그를 가깝고 와서 배터리 타려니까 금방 충전됩니다. 저는 하나의 플러그라도 여기서 뽑아가지고 몇 개로 금방 분할을 시켜가지고 배터리 곧바로 넣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인데 100개의 배터리다. 그러면 이것을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대중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곧바로 충전을 하거나 나중에 언오프 시켜갖고 몇 개에서 갖다 쓰는 이런 기술을 로봇 같은 데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0, 20, 30, 40 전기량을 틀리게 주는 기술, 자세 제어하거나 꼭 필요한 기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무선 충전할 때도 이게 서로 파잉히트는 전파에 갖다가 각각 100씩 보내달라 우리 다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 보내는 것보다 10개 보내는 게 낫죠. 그래서 같은 파잉을 호출을 보내면 틀리게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전기를 무선 전송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통신 구조로 가져간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보를 여러 개로 분할해 가지고 하나의 동영상 정보, 유선이나 무선에서 CPU나 뭐 이런 GPU나 DRAM이나 뭐든 반도체 컴퓨터에 쓸 수 있는데 100개, 1000개로 분할해서 나중에 다시 조립해 각각의 다른 통신 통로를 타고 조립하면 발열도 없고 속도도 빠르다. 1년분 암호 설정을 하죠. 저장 구조할 때도 HD, SSD 이런 저장 구조할 때도 각각 다른 거죠. 직렬 저장과 병렬 저장을 할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저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직렬과 병렬을 쓴다.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일부러 제 기술을 많이 언급해야 그러는데 하도 위반하시는 분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언어를 문장을 읽을 때 논리적으로 읽죠. 아니 이렇게 뒤죽박죽 하면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직렬이에요. 병렬은 이걸 1000개 단위로 쪼개서 동시에 읽는 게 병렬입니다. 각각 저곡 단위로 프린터 헤드에다가 20개 인쇄하고 일꾼을 많이 만들어요. 각각 다른 언어, 글자 크기, 색깔도 동시에 틀리게 동시에 이렇게 일할 수 있어요. 동시에 다른 정보를 줘서 그렇게 나중에 합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직렬과 병렬을 쓴다는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통신선로를 그렇게 만드셔야죠. 통신선로 많이 하셔가지고 CPU나 GPU나 배터리 뭐든 통신칩 이런 것을 50%는 직렬로 하고 50%는 병렬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병렬을 다 처리해버리고 다시 합산하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하시면 저기서 저장할 때도 HDD, SSD 저장 장치 우리는 직렬로 여기 30% 넣고 나머지 70% 병렬로 넣는다.
각각 조립을 해야지 하나가 된다. 이거. 슈퍼컴퓨터 만들 때도 100대 컴퓨터다. 공성통신에 연결해서 연산을 각각 나눠주고 다시 조립하거나 어떤 것은 직렬로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연산 처리하고 어떤 것은 병렬로 연산 처리하거나 병렬로 정보를 처리하고 직렬로 처리하고 합산해 주는 구조를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동영상 한 개다 100개, 1000개로 나눠가지고 10,000개로 나눠서 각각 저장하거나 각각 일자를 시켜서 1년만 하면서 다시 합산해 준다. 슈퍼컴퓨터 만들 때서 컴퓨터 케이블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마더보드다. 기판하고 저장고리만 있으면은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슈퍼컴퓨터를 싸게 만들 수 있다. 데스크탑, 노트북, 모뎀 또는 이렇게 TV, 또는 셋톱박스 또는 또 그다음에 태블릿 PC, 위성통신, 모든 이동통신 장비와 모든 통신 장비, 모든 형태 인터넷 장비, 통신 장비 군에서 쓰는 것도 기판을 여러 개 놔서 사실상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대 효과를 가진다면 되게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기판이 대중소일 수도 있다. 겉으로는 하나의 기판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내용적으로는 여러 개의 기판이 있는 여러 개가 하나가 되는 기술을 쓸 수 있다. PM 반도체다. 방망트렌즈다. 그 전극이 2개잖아요. 전극을 여러 개 넣는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에 전극의 두께가 똑같은 놈이 약간 두꺼운 놈도 있어서 초고속 통신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모든 케이블선 있잖아요. 마더보드하고 이렇게 HD 연결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케이블이 있는데 두께를 똑같잖아요. 두께를 틀린 놈을 대중선 넣어서 초고속 통신용으로 쓰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CPU 제작할 때도 DPU, GPU, DRAM이라든 이런 데도 쓸 수 있다. 전체적으로 두껍게 넣으면 발열이 심하니까 한 손에 조금만 초고속용으로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쓰시면 제 동축 케이블도 전기 유선전화처럼 2개나 3개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양방향 통신이 되는 하시면 양방향 통신이긴 한데 굵기를 좀 짧게 하더라도 이쪽에 2개, 3개 동축 케이블 하나에 선이 피복 이시 2개, 3개, 4개, 5개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화선은 2개잖아요 선이. 그럼 거기다 두꺼운 놈을 같이 붙여줘 갖고 두꺼운 놈, 얇은 놈 이것을 양으로 4개로 만들어 주거나 해서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인터넷망으로 산다는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대한 아이디어죠. 전기선도 이렇게 굵기가 틀린 전기선들이 피복이시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태설한 앞뒤로 인터넷 직렬로 전기선 아니고 요새는 피복 이시입니다. 이거는 대중선 왔다 갔다 한다. 전기선 통상 강섬유선을 만들거나 모터 직전에서 냈다가 배치하거나 모터 직전에서는 다른 데하고 틀리게 해가지고 두꺼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안정적으로 모터에 공급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인데요. 자동차를 얘기하자면 4차선, 8차선 이렇게 만들어서 적은 전기서부터 강한 전지까지 다 받아 쓸 수 있는 기술을 쓴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차별화해서 굵은 선을 넣으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두 선이다, 세 선이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한 손에 넣을지 두 손에 3개 넣을지 해서 전기량을 틀리게 넣어서 빛의 밝기를 강중량으로 만든다.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아니면 배터리 방식이에요. 배터리가 5개 있는데 하나 했었을지 2개에서 3개 쓸지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써. 이 방식은 선풍기에도 쓰고 자동차에도 쓰고 다른 데도 다 쓰는데 인버터 그다음에 이런 데도 컨버터에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워뱅크다 그러면 배터리가 5개 있다 그러면 전기선을 각각 언오프식으로 해서 몇 개에서 갖다 쓸지에 따라 전기 창고다 12.5V 그래서 약하게 갖다 할 수도 있고 강하게 갖다 할 수도 있다. 12.5V, 30, 60V, 80V, 100, 110, 220 그래서 자유롭게 전압을 조절할 수 있다. 앞으로 미래 이제 로봇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 다 100개다. 그럼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시켜서 몇 개에서 이쪽 10, 이쪽 30, 이쪽 40, 50, 70 부분적으로 틀린 힘을 주는 데 쓴다. 모든 전자 회로 기판과 CPU라든지 이런 데서도 또 명령 구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배터리, 반도체, 통신 이렇게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거나 저장 구조에서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거나 데이터 센터에서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는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인버터에도 그러하다. 이렇게 직렬로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갖다 쓰고 병렬로서 파고 이렇게 갖다 두 가지를 공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선을 앞뒤로 제가 이 기술 일부러 빨리 언급하려고
전기선 에디슨은 중류로 그래서 이거를 전기선의 구에서는 피복 없이 대중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생각이 된다고. 전기선, 동선, 광섬유선으로 쓰거나 모터 발전기에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으로 가면 적어도 2사이즈 이상 그렇게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전기선 하나짜리 쓰시면 저 기술이다. 전기선 하나짜리도 전기 생케 전송할 수 있다. 이게 좀 컨센트인데 이게 전기선 이게 하나죠. 현관 두 개입니까? 하나죠. 전기 여기서 꽂아서 잘만 쓰시는데 전기선 하나도 전기선으로 이렇게 전기 전송돼요. 하시면 저기 통신선은 동축교육은 전기선 하나로도 전기를 보내서 통신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기선 하나짜리 쓰시면 저기 건물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네네.